어느덧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대학생인 나는 방학을 맞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할머니 댁에 내려가기로 했다. 도심의 소란함을 벗어나고자 했던 나는 그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조용히 지낼 계획이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한 첫날 밤, 나비들이 가득한 고즈넉한 정원과 풀벌레 소리가 어우러진 낭만적인 여름밤을 상상하며 잠이 들었다. 하지만 밤중에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멀리서 누군가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혹시 망상일지도 모른다며 다시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는데 그것은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여성은 오래전 이곳에서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마을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울음소리를 간혹 듣곤 했다고 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나 다 있는 것처럼 여기며 가볍게 웃어넘겼다. 그러나 밤이 되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더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더 분명하게 들렸다. 소름이 끼쳐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침대에 누운 채 속으로 그녀를 생각했다. 설마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사실일까?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떠돌았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의 한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다. 그 영혼을 달래줄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고. 그녀가 자주 나타난다는 오래된 학교의 교실에 작은 위로의 선물을 두고 오라는 것이었다. 나는 약간의 호기심과 두려운 마음을 품고 그 제안을 따르기로 했다. 다음 날 밤, 나는 작은 꽃다발과 사탕을 준비해 학교로 갔다. 과거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폐교는 달빛 아래서도 섬뜩해 보였다. 구석구석 거미줄이 엉겨 있었고 나무 판자는 삐걱거렸다. 겨우 용기를 내어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선물을 놓았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기이한 추운 바람이 불어와 문이 꽝 하고 닫혔다. 그 순간 나의 귀에 무언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마워. 굳어버린 나의 몸을 간신히 추스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있는 내내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이후로 그 소리는 사라졌다. 할머니의 말처럼 그녀는 감사의 표시를 받고 편히 떠난 걸까? 그렇지만 몇 주 후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 또 올 거지? 지금까지도 어떤 상황에서든 그 소리가 귓가에 선연히 맴돌곤 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매년 그 마을을 찾아 그곳에 작은 꽃다발을 남기곤 한다. 그녀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 자신도 그 밤의 순간을 잊지 않도록. 할머니 댁을 떠난 뒤로도 나는 두 번 다시 그 마을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어쩌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을 위해 머나먼 신도시로 이사했다. 사람 하나 없던 황량한 벌판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는 고요하기만 했다. 내겐 모든 것이 새롭고 행복한 시작이었다. 첫 달은 아무 문제도 없었다. 새로운 집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나처럼 새롭게 이주해온 이웃들과 친해지기도 했다. 낮에는 밝고 따뜻한 이곳이 밤만 되면 이상하게 서늘한 기운이 떠돌았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을 단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난 나는 갑자기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꼈다. 벽지 곰팡이 냄새 같은 것이 코끝을 스쳤다. 눈을 떠보려 했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가물림이었다.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며 풀리기를 기다리던 중 문득 벽 쪽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다. 숨 쉬는 소리가 벽 뒤에서 울려 퍼졌다. 벽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마치 누군가 숨기려는 듯한 절박한 숨소리였다. 다음날 아침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경험을 잊으려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 이웃은 밤마다 욕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다 했고, 다른 사람은 거실에 이상한 그림자가 들이운다고 했다. 모두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파트 관리소에 타일을 고치러 갔다가 거기서 아르바이트하던 학생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 학생은 이 단지가 지어지기 전 이곳이 작은 마을이었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살던 사람들이 당국의 개발 계획에 의해 추방당했다고 했다. 그중 몇몇은
끝까지 반대하다가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더 불안해졌다. 괜히 불길한 상상을 하면서 괴이한 사건들과 연관시키게 됐으니까. 며칠 후 나는 우리가 저주받은 곳에 사는 게 아는지 진실을 알기 위해 그 이야기를 더 파헤쳐 보기로 했다. 이웃들과 함께 마을의 옛 기록을 뒤졌고 농부였던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떠나간 마을 주민들의 영혼이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고 신도시가 들어선 이후로 그들이 더 오랜 배회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를 남겼다. 절대 밤의 벽을 두드리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우리 중 몇몇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지만 나는 이상한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어느 늦은 밤 나는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벽을 가볍게 두드렸다. 방 안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참 후 깊은 잠에 빠진 그 순간에 다시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벽 뒤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후로는 참기 힘들었다. 신경이 곤두서 매일 밤마다 조금씩 더 불안해졌다. 아파트를 다시 떠나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 결국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나는 예전 농부 할머니의 집으로 갔고 그녀에게 영혼을 달랠 방법을 물었다. 그녀는 초를 밝히고 벽 앞에서 기도를 드리면 그들이 안식을 찾고 떠날지도 모른다고 했다. 마지막 밤 나는 용기를 내어 촛불을 켜고 벽 앞에서 기도를 시작했다. 이상하리만치 온기가 가라앉았다. 그리고 다시는 그 섬뜩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사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나는 그 아파트 단지를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가끔 그 숨소리가 잊혀지지 않았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땐 그저 순탄한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 특이한 현상이 정말 영혼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불안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는지는 영원히 불명확하게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엘리베이터 소리도 유독 시끄럽고 벽도 얇아서 옆집 소음이 그대로 들려오는 곳이었다. 그래도 교통이 편리하고 옛날부터 살던 곳이라 익숙해서 계속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뜬금없이 가스레인지가 켜진다거나 거실 불이 깜빡거리는 일이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퍽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일어났고 불안한 마음에 거실로 나갔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흔들리고 있는 커튼만이 내 눈앞에 있었다. 문은 모두 닫혀 있었는데 말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나는 조금씩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가볍게 넘기며 그냥 기분 탓이겠지 라고 말했지만 일련의 사건들은 날로 심해졌다. 전자기가 혼자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베란다에서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어두운 밤 켜둔 불이 어느새 꺼져 있는 일도 있었다. 나는 기이함을 견딜 수 없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날 관리사무소 직원이 내게 와서 알려준 것은 충격적이었다. 분명히 비어 있어야 할 내 집 거실에 희미하게 남아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CCTV 화면에 포착된 것이다. 그 인물은 곡선적인 형태로 정확히 사람이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인간형의 형체였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나는 그 길로 무속인을 찾아갔다. 무속인은 내 이야기를 듣고 아파트에 가보기로 결정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집에는 떠도는 영혼이 있습니다. 본래 이 아파트가 서 있기 전 이곳은 작은 산과 따뜻한 나무들이 있던 고즈넉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면서 그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렸죠. 이곳에서 원주민들이 살았었는데 그중 한 여인이 외로움과 절망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곳의 영혼이 떠돌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긴 시간을 두고 그의 도움을 받아 집을 정화하고 문제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푸짐한 제사를 지냈다. 제사가 끝난 뒤 그 무속인은 내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의 집은 안전할 것입니다. 저 영혼도 드디어 평온을 찾았으니까요. 그 후로는 이상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아파트 이웃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 나는 밤마다 거실을 지나칠 때마다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미묘한 느낌을 여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느낌은 이제 더 이상 소름 끼치는 불안감이 아니라는 것에 안심할 따름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후텁지근해서 조용한 시내 거리를 걸으며 땀이 비오듯 흘렀다. 자정이 지나자 거리에는 사람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이 더위를 피해 어디론가 숨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평소 자주 다니던 샛길로 접어들었다. 이 길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항상 한적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조금 달랐다. 길 한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그냥 길을 걷는 또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금 더 가까이 가면서 그 인물이 이상하게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자세히 보니 어둠 속에서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흰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그녀는 길 한복판에 서서 그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면 그녀가 한 발짝 물러날까 싶어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관찰했다.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이제라도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길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일까. 그러는 사이 그녀와의 거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몇 발자국 더 걸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걸음이 빨라질수록 그녀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그런데 얼굴이 마치 깨어진 거울 파편처럼 뒤틀려 있었다. 공포심에 몸이 굳어버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차가운 공기가 나를 감싸며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순간 이마에 땀이 흥건했다. 그 자리에 남겨져 두리번거리던 차, 저 멀리 비명과도 같은 고양이 울음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전속력으로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했을 무렵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켜는 순간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거울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방금 전 길에서 보았던 그 여자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깜짝 놀라 거울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이상은 없었다. 그저 피곤한 나의 얼굴만이 비치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부터 집안 여기저기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전등이 깜박이거나 TV가 혼자 켜지는가 하면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마저 들렸다. 매일 밤 그녀가 나타나는 그 편의점을 지나칠 때마다 그녀의 모습은 종종 나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결국 나는 마치 무엇에 홀린 듯 그녀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른 후 나는 그 거울이 놓여있던 집에서 오래 지내지 못했다. 그곳은 불길한 소문이 도는 곳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난 이사를 결심하고 그 집을 떠났다. 새로 이사한 집은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이었다. 이곳에서 나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씩 그 방 안에 거울에 비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다. 또다시 짙은 어둠이 깔린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있던 내 머리맡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둠 속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도 문득 그 고요함 저편에서 누군가 나를 주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